지정학 이론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다 이론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내부 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정학의 국가의 저번에 국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국경 이론에 대해서 국경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부를 얘기할 겁니다. 내부가 어떻게 되면 국가가 큰다 이런 얘기죠. 큰다 이론. 나라는 기본적으로 커지는 게 최선의 방어예요. 최선의 방어. 나라를 크게 하는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연결된 수로, 이게 나라를 크게 하죠. 그런 지리에 있는 나라가 커집니다. 나라를 작게 만드는 거는 산맥이고, 나라 안에 산맥이 있으면은 나라가 커지는 걸 방해하죠. 근데 연결된 수로, 이제 젖과 꿀은 생산력이잖아요. 생산력은 이제 현대에 와서는 과학기술 같은 것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 더 크게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생산력이 늘어났으니까. 그 다음 연결된 수로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에 따라서 고속도로라는 또 내부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들, 고속통신망,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합칠 수 있게 해주죠. 이게 서로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니까, 서로 교류가 많아지면은 같은 한민족이다, 같은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분열을 막아주는 거죠. 이 산맥은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커지는 것 자체가 최선의 방어이다. 기본적으로 나라는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작게 시작했다, 커졌다, 더 커졌다, 결국에는 이렇게 커졌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커지는 게 유리한 거는 구석기 시대만 봐도, 수렵 채집 시대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이거 호랑이를 대적하려고 그러는데 사람 혼자만 있으면 대적하겠어요. 이게 집단으로, 역사적으로 다 집단으로 살았어요. 그죠? 혼자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클수록 기본적으로 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동물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상대할 때, 이 집단과 이 집단을 상대할 때도 역시 큰 집단이 이긴다는 거. 이것도 클수록 유리하죠. 클수록 유리해. 이게 이렇게 작으면 불리하고, 이것도 클수록 유리하다는 거 자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군사비밀, 나라가 이제 여러 개로 이렇게 같은 면적인데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경우에 이게 다 군사비거든요. 하나를 군사를 세야 되니까.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군사비를 비교해도 분열되어 있을 때하고 하나로 통일될 때 군사비가 엄청 줄어든다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고, 이 이유 때문에도 하나로 통일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커진다, 그래서 커지는 게 유리하다. 근데 커지는데 무작정 커지게 될 수 있느냐? 어떤 데는 커지고 어떤 데는 못 커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커지게 해주는 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국가를 크게 해준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자리를 잡은 곳은 커진다. 왜냐면 여기 생산력이 있으니까, 먹고 살 게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대 문명만 해도 다 큰 강을 끼고 있죠.
아니 박테리아도 똑같아요. 예, 영양분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박테리아도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우세 점정이 되는 거지 거기에. 근데 이제 또 크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또 크게 해주는 게 이 내부 수로다. 내부 수로. 내부 수로가 잘 될수록 그 안에 있는 집단이 서로 교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 같은 집단이라고 정체성을 가지기가 쉽고 분열하기가 어렵다. 분열을 하려고 그러면 군대를 또 빨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막아주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같은 집단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수도가 교통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도 약간 떨어지는 수도를 운하를 봐가지고 좋게 했다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나라의 중간에 막 이렇게 중간에 산맥이 이런 게 있다. 그럼 나라를 분열을 시키죠. 그래서 나라 크기를 결정해 주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라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있느냐. 또 거기 내부적으로 그 집단을 우리는 하나의 집단이라고 만들어 줄 수 있는 수요가 또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크게 그 국가의 크기를 만들어 주는데, 근데 과학이 또 발전했기 때문에 생산력 늘어나고 또 서로 교류도 늘어나게 해는 걸 다 깔았잖아요. 고속도로라든가 통신망이라든가.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 많아. 이게 적과 꿀이 더 많아지고 연결된 수요가 더 많아지는 꼴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나라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나라는 계속 커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라는 기본적으로 계속 큰다. 크고 클 수가 있다. 그래 우리나라 이런 거 깔아가지고 교통이 좋으니까 교류가 많고 뭐 지하철도 많고 너무 교통이 잘 돼 있죠. 뭐 이렇게 고속도로 뻥뻥 뚫려 있고 이렇게 TV 뭐 넷플릭스 유튜브 너무 통신이 잘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또 하나로 만들어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번에 국경이론 배웠어요. 국경이론의 포인트는 강력한 국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고, 근다 이론하고 이걸 결합을 시키면은 이 국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국경이 있는데 이건 강력한 국경이에요. 이 나라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잖아요. 작게 시작을 하는데 계속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커져가지고 강력한 국경을 만났어. 탄탄한 국경을 만났을 때까지 딱 만났어. 그럼 이 나라는 제 국경 이론에 의하면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런 국경이 튼튼한, 이게 실제 국경이고 이게 강력한 국경인데, 강력한 국경을 가지는 데까지 큰 거죠. 나라가 막 작게 있다가 서로 뭐 싸우다가 지지를 볶고 하다가 커졌다가 이렇게 현재 상황이 중요하거든요. 이 뭐 과거에 얼마나 통일됐다 찢어졌다 이런 건 내용 하나도 안 중요하고 지금 지정하고 현재 상태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건 러시아는 말이죠. 러시아는 강력한 국경이 저 멀리 있고 이 작게부터 막 커지기 싫어서 커졌는데 여기까지 커졌는데 강력한 국경을 못 만났네 아직까지. 이 상황인 거예요. 러시아는
운이 나쁘게도. 중국 같은 경우는 작게 시작해서 커져가지고 지금 시대에 탄탄한 국경을 딱 만났네. 운이 좋게도. 응? 그 국경이 기본적으로 안정화가 돼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더 면적이 넓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크고 커졌는데 아직까지도 이쪽 면을 얘기하는, 저쪽 뭐 동쪽하고 남쪽은 안정적이죠. 북쪽도 안정적이고 이 서쪽이 문제인데, 러시아는 아니 크고 컸는데 강력한 국경을 못 만났어. 이 상황인 거야 지금. 강력한 국경이 저 멀리 있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계속 커질 수가 있죠? 계속 국가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커진다고 했잖아요. 러시아는 그래서 이 평주 국가가 국경이 지금 강력한 국경을 못 만난 상태이니까. 근데 미국은 해양세력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돼. 미국은 실제 강력한 국경까지도 만났는데 살짝 넘어갔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바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추가적으로 실제 국경이 얘를 넘어선 거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나라가 컸는데 강력한 국경인 바다를 딱 만나가지고 멈춘 상태고, 강력한 국경을 만났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 네, 러시아는 강력한 국경을 만나서 여기에 이제 다른 나라가 있는 거죠. 다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안보상의 문제를 겪는 거지. 자꾸 에너지 소진을 하는 거지. 여기서 안보 갈등을 겪는 거야. 안보 갈등을 겪는 거야. 지금 이게 한 1000km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1000km의 군인을 세워야 돼. 우린 10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이 500km라고 그럼 두 배를 군대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봐. 어마어마하지.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안전한데 해군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계 1등 해군력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 국경을 멀리 보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양 세력이라고 전 정의를, 여기서 이런 해양 세력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 실제 국경이 넘어서 있다 지금. 응? 탄탄한 강력한 국경을 넘어서 있는 상태다. 자기 상대편인데까지 보낸다. 국경을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안전하고 여기도 안전하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안전한 버퍼를 지금 이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양 세력이다. 근데 마지막으로 중국을 보면은 중국이 작았잖아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게 중원이에요. 중원. 여기 살기 좋은 땅. 그냥 여기가 통일되고 나서는 중국의 역사에서 이건 항상, 그 다음에는 항상 어디가 들어갔다 빠졌다, 이런 데가 들어갔다 빠졌다 해도 여기는 항상 들어가지. 중국의 역사가 또 이민족이 엄청 침입받는 역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렇게까지 국경이 되기 전에는 러시아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러시아와 항상 침입을 받는, 항상 불안전한. 그러니까 청나라 때가 엄청 국경이 좋았던 시기이고, 그 전 왕조들은 계속 침입받는 러시아와 같은 상태의 나라였다. 러시아와 같은 러시아와 같은 나라였는데, 중국은 지금에 와서 국경이 탄탄한 데까지 어찌어찌해서 다 통일을 해갖고 이렇게 국경이 튼튼한 데까지 먹었는데, 러시아는
그러니까 원래 중국도 러시아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같이 이렇게 상황이 친일받는 상황이었는데 러시아는 강력한 국경이 있는 데까지 못 갔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개가. 그래서 근다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커지는데 또 과학 기술이 또 있어 계속 더 크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국경이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서 침범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해서 강력한 국경을 만났는지 재수없게 러시아는 강력한 국경을 못 만났다. 그래서 여기 안보 위험이 항상 있어서 러시아는 강력한 국경을 못 갖는 나라가 됐고, 이 국경 이론에 의하면은 러시아는 좀 강대국이 되긴 어렵다. 이상입니다.